도쿄올림픽의 환호와 감동, 지금부터 올림픽 소식입니다. 다이빙의 우하람 선수가 남자 3m 스프링보드에서 대한민국 다이빙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4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리우 올림픽 때에는 처음으로 결선에 진출하더니 이번 올림픽에서는 메달권 턱밑까지 오른 겁니다. 이 기록이 왜 특별한지 박주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12위로 진출한 우하람. 하지만 결선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차 시기부터 깔끔한 연기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난도 3.8의 3차 시기. 앞으로 4바퀴 반을 도는 고난도 연기를 완벽히 소화한 우하람은 12명 중 최고점을 받고 합계 4위로 올라섰고 4차 시기에선 3위에 1.8점 차로 따라붙으며 조심스레 메달의 꿈까지 품었습니다. 하지만 5차 시기가 아쉬웠습니다. 난도 3.6의 기술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입수 실수로 3위 추격이 버거워졌습니다. 결국 최종 합계 4위. 한국 다이빙 역대 최고 성적에 우하람은 밝게 웃었습니다. 올림픽에서 4등 한 것도 굉장히 영광이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많이 따라온 것 같아서 기분은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리우 올림픽 10m 플랫폼에서 한국 다이빙 사상 처음으로 결선에 올라 11위를 차지했던 우하람. 이번엔 3m 스프링보드 최초의 결선 진출에 이어 메달권까지 근접하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한국 다이빙 역사를 홀로 써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찬해서 좋은 시설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어린 선수들이나 시도 선수들은 환경이 그닥 좋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기엔 충분했습니다. 우하람은 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10m 플랫폼에서 다시 한번 메달에 도전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탁구에서는 여자 단체전 8강에서 대한민국이 독일에 패했습니다. 막내 신유빈 선수는 4번째 단식 경기에서 패한 뒤 언니들한테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첫 올림픽에서 누구보다 값진 경험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전지 도쿄로 떠나던 날 혼자 방역복을 입고 나타나 유쾌한 에너지를 발산했던 신유빈. 방역복 딱 입고 이게 메달 이렇게 딱 하면은 웃길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아요. 메달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리우올림픽 단체전 은메달 팀이자 세계 3위 독일은 강했습니다. 첫 번째 복식 주자로 나선 신유빈은 강한 드라이브를 앞세워 역전승을 이끌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며 신유빈이 4번째 단식에서 이기면 준결승에 진출하는 상황. 신유빈은 중국에서 귀화한 수비 탁구의 달인 한잉의 노련한 플레이에 첫 세트를 내줬습니다. 탁구대에 팔꿈치 부근이 쓸려 피가 조금 나기도 했지만 반창골을 붙이고 나온 뒤 더 패기 있게 맞섰습니다. 회전이 많이 걸린 상대 선수의 공을 한 박자 빠른 스매시로 마무리했습니다. 신유빈의 시원시원한 공격에 노림수를 읽힌 듯 한잉은 게임을 내준 뒤 분이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4번째 게임에서 한 점 차까지 따라간 뒤 강력한 스매시가 벗어나면서 단식을 내줬고 뒤이어 나선 최효주까지 패해 대표팀은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신유빈은 미안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희 언니 잘 해줬는데 그거에 좀 못 따라가서 미안한 것 같고 제가 이겼으면 그랬겠죠. 신유빈은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보다 더 값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자신보다 41살 많은 최고령 선수와의 대결부터 세계 톱 랭커와 낯선 수비 스타일의 선수 등 다양한 선수를 상대하면서 당차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시합 통해서 많이 부족한 것도 느껴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유빈의 첫 올림픽 무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눅들지 않고 당차게 맞서며 다음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여자 역도의 김수현 선수, 바벨을 들어 올렸지만 실패로 판정받으면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응원 덕에 다시 웃음을 찾고 다음 올림픽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이명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성공하면 동메달인 용상 2차 시기. 이를 악물고 머리 위로 바벨을 들어 올렸지만 왼팔이 살짝 덜 펴졌다며 판정은 실패. 김수현은 억울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힘이 다 빠져버린 탓에 3차 시기엔 바벨을 놓치며 뒤로 넘어졌고 결국 실격으로 첫 올림픽을 마감했습니다. 다시 약물고 열심히 해서 다음 파리 때는 1차부터 1등 무게로 들어가서 다 이겨버릴 거예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꿈에 그리던 무대에서 사랑하는 역도를 더 알리고 싶던 간절함이 좌절된 것 같았지만 오히려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죄송하다며 울먹인 김수현의 모습이 뜨거운 화제를 모았고 여기저기서 격려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안 좋은 말이 아니라 다 자랑스럽다고 잘했다고 우리한테는 수현 선수가 더 금메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저희 엄마보다 좋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팬이었던 가수 창모의 메시지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인가? 이거 뭐지? 이랬어요. 밥 한 번 먹자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감독님한테 심신 멘탈 훈련이라고 말하고 바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힘든 훈련의 연속이지만 특유의 활달한 모습으로 소화하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선수촌 일상을 직접 영상으로 전하며 역도 대표팀 대표 에너자이저로 통하는 김수현. 제가 누워볼게요. 내가 그래도 좀 큰 편인데 얘가 나 되게 꽉 잡아주는 느낌이다. 실패는 또 다른 시작점이라며 3년 뒤 파리올림픽을 향해 다시 바벨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이제 같이 든다고 생각하고 저희 역도에 관심 가져준 만큼 제가 힘 더 많이 쓸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야구대표팀이 내일 저녁 일본과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이번 대회 3연승을 거둔 일본, 올림픽 전적으로만 최근 일본전 4경기를 잇따라 승리한 한국,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야구 한일전을 배주환 기자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팀 모두 상승세입니다. 이틀 전 9회 말 극적인 역전 끝내기에 이어 어제 콜드게임 대승을 거둔 우리와 마찬가지로 4경기를 하면서 조금 짜임새가 우리도 좀 생기고 있거든요. 어느 팀을 만나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려고 하겠습니다. 일본 역시 어제 연장 승부치기 끝에 미국을 잡아내는 등 참가팀 가운데 유일한 3전 전승을 달리며 무서운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한일전도 별다를 게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どの試合もそうですけども、我々のね、日本の野球をしっかりやっていきます。 내일 우리 선발은 고영표. 이에 맞서는 일본은 개막전에서 6이닝 무실점 투구를 펼쳤던 최고 에이스 야마모토를 내세웁니다. 야마모토는 도리어 타적에 강하다는 거,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 좌타자들이 많은데 그 대처를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한일전은 전력 이상의 무언가가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프로 선수로 대표팀을 꾸린 1998년 이후 역대 전적에서 19승 17패로 근소한 우위. 하지만 올림픽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올림픽 첫 승에 동메달까지 따냈던 2000년 시드니를 시작으로 이승엽의 결승 홈런으로 유명한 2008 베이징 준결승까지 최근 4차례 맞대결에서 승리는 모두 우리 차지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의 복잡한 경기 방식으로 우리와 일본 모두 패하더라도 다시 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한일전을 넘어서는 팀이 금메달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는 겁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한국 선수단이 운영하는 급식센터를 일본이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한국팀이 따로 도시락을 먹으면 후쿠시마산 식자재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건데요. 한국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급식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주최국이 유독 한국 선수단만 트집을 잡은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선수단이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피하려고 급식센터를 설치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는 안전한데도 이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우익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보도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被災地のですね、農林水産品、これが安全であると、韓国側には今述べたような政府の立場、お伝えをいたしております。 하지만 우리 외교부와 문체부는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 입장을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급식센터는 후쿠시마산 식재료 때문이 아니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운영해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도 정부가 지시한 적 없다, 오해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미국도 선수촌 인근에 급식 지원센터를 차렸고 유도 등 일본의 핵심 종목 대표팀은 아예 선수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는 못하고 언론을 통해 한국 선수단의 생트집을 잡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꽃다발에 대한 한국 언론사의 보도 내용까지 문제 삼으며 정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올림픽 개막 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권 지지율도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일본 정부가 내세웠던 후쿠시마 부흥 올림픽이라는 구호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부정적 여론을 뒤집어 보려고 한국 탓을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